의원들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과도한 증인 소환과 정치적 쟁점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데요. 이에 국힘 쪽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해버리네요. 한번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하시죠. 예. 각기택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예, 이게 그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일단 봤는데요. 조금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정치적인 쟁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국정감사에 있어서 증인을 부르기 시작하면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쟁점적인 사건들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은 뭐 눈에 보듯이 뻔한 거여서 과연 국정감사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사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한 사람들, 검사들 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 중에서 특히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은 탄핵까지 해가지고 탄핵 청문회하면서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국정감사에 또 부르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쟁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안 부릅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그래도 중립을 지켜주고 그런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직무에 과도한 그런 정치적 개입이라는 고려 때문에 안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수사를 한 검사들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판사하고 검사하고 사이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분명히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한 검사들 부른다는 것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들을 다 부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감사위원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감사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향후에 감사위원들이 그런 내부적인 회의를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당연히 업무상의 정치적 부담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또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뭐 가부에 대한 논쟁은 많았지만 그래도 수차례 탄핵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중복해서 불러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뭐 내용도 뻔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거의 인권 탄압 아닙니까? 한번 나왔던 증인들은 다 좀 제외를 하고 또 감사위원 같은 경우나 검사나 그리고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불러야 마땅한 그런 증인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넣는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증인들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네. 토론이신 거죠?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자,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송석돈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 예, 그 일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39명을 채택을 하셨는데 뭐 꼭 필요한 증인은 불러야 되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이게 많은 증인 참고인 불러놓으면은 실제는 발언 기회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결국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여기 중에서 꼭 핵심 증인을 위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인 참고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서로 이렇게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을 서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서로 선택하는 게 기본의 관례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상범 우리 간사님이 요구한 증인들은 채택이 안 되고 이렇게 겹친 부분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일부 빼달라고 일부 반영해 줬으니까 합의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상범 간사께서 요구하신 증인 중에 겹치지 않은 부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너무 정쟁적으로 국민적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사에 대해서 제대로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 아니고 단순히 정쟁을 위한 증인 참고인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좀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법원 그 기관 증인에 15분이 채택이 여기 지금 이제 안건에 올라와 있는데 논란이 됐던 해병대 여기 사령관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해병대 사령관도 군사법원 그 기관 증인에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최상병 그 특검 관련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쟁에 특히 그 최안보 일선에 서 있는 해병대가 정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날 좀 한번 이분을 불러서 한번 좀 점검 좀 했으면 싶어서 좀 양당 간사님께서 같이 우리 해병대 사령관도 군사법원 기관 중인으로 좀 같이 추가로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조배석 의원님, 뭐 특별한 다른 얘기 있습니까? 예, 조배석 의원님. 토론 동의는 김용민, 박지원 의원님 등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증인 명단을 보니까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관 증인이면서 또 그냥 대전 고검에서 하는 그 증인으로 또 소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중복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중앙지검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 충분히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10월 2일 날 하면은 이제 일주일 못 채우지만 국정감사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3주에 걸쳐서 하니까 그 뒤에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충분히 증인을 논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국정감사에서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정감사인데 지금 여기 그 결정된 그 증인들은 우리가 탄핵이나 그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그 소환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그리고 또 이건 국정감사니까 좀 청문회하고는 조금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이제 다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증인도 일방의 증인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여당 측에서 그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좀 수용을 해서 좀 균등한 기회를 주시는 게 또 실체적인 진실도 발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김용민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계속 동호 반복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부해드린 명단 중 기관 증인 376명, 일반 증인의 경우 1번부터 84번까지 총 84명, 참고인의 경우 115번부터 130번까지 총 16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되 감사 모두의 인사말씀과 감사 마무리에 종합 답변을 했던 기존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